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마지막 더위가 푸른 가을 하늘을 마치 시샘이라도 하는 듯한 10월의 첫 주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보낸 일주일이 약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이번 주만 지나면 가을의 아침 저녁을 우리에게 알리는 가을바람이 더욱 느껴질 듯합니다. 좋은 계절 앞에서 꿈을 꾸듯 무엇인가를 즐기고 만나야 할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녹록지는 않죠. 늘 변함없는 마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친구와 이웃을 응원하며 멀리서라도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넉넉한 10월의 풍경들 10월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하버드대학교 행복학 명강의에서 더 느리게에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기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보다 남이 더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거리와 고민, 문제가 산적한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은 늘 넉넉하고 여유 넘치며 행복해 보여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행복은 정말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샤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 다만 우리가 먼 곳의 풍경을 부러워하며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느라 바로 눈앞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학생은 숙제나 시험이 없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중년은 나이 어린 청년을 부러워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청년은 중년의 성숙함과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갖지 못한 것을 탐냅니다. 오죽하면 놓쳐버린 고기가 제일 크고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맹목적인 부러움은 종종 번뇌와 고통, 불행감만 가득 안겨줍니다. 한 청년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우정을 바랬고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를 갈망했으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낍니다. 문제는 자신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행복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원에 핀 호접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영영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행복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행복은 축소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은 축소해서 보지만 자신의 불행은 늘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삶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괴롭고 짜증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자가 직업군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 직업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가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오늘 주머니가 좀 두둑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차라리 제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부럽습니다. 안정적이고 골치 아픈 일도 많지 않으니까요. 금융업을 한다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고소득의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이 같은 반응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알고 보면 좋을 것도 없어요. 매일 감옥 같은 창고 안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돈을 관리해야 하는 걸요. 혹시라도 착오가 생기면 그야말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요. 아무래도 돈에 관련한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공무원, 그것도 한 기관의 장이라면 돈과 명예를 전부 가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기관의 부국장으로 임명된 한 남성은 행복에 대한 질문을 꺼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투를 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나요? 까닭 잘못하면 부패다, 부정이다 하여 얽히기 쉬워서 행실 하나하나까지 조심해야 하는 걸요. 게다가 위계체계도 엄격해서 윗사람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아무 직위도 없는 편이 낫겠다 싶다니까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취재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에 확실한 노후 보장, 1년에 2번 방학까지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들인 노력에 대해 얻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마친 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참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알고 보면 말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떨쳐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여태껏 알지 못했던 행복이 보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전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사람이 사는 모습은 모두 엇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은 까닭은 자신의 불행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트 같은데 손으로 쓰는 건 아니어도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 같은 곳에 컴퓨터로 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일기글 속에 혹시 왜냐하면이나 그 이유는 그 까닭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들어가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그 일기 쓰기는 심리 건강에 아주 좋은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단어들이 기뻤다, 슬펐다,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함께 자주 쓰였다면 더욱 성공적인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앙드레 등의 심리학자들은 한 실험에서 한쪽 학생들한테는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일이나 누군가와 크게 싸웠던 일을 적어보라고 하고 다른 쪽 학생들한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일이나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짐작할 수 있는 결과지만 다 적고 난 후 힘들었던 일을 적었던 학생들의 기분이나 혈압 상태가 훨씬 안 좋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양쪽을 상대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비율은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들을 적었던 학생들 쪽이 적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적는 게 당장은 마주보기 싫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적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흔히 힘들 때일수록 일기를 쓰라고 하고 실제로도 힘들 때일수록 일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일기를 쓰는 것,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왜냐하면, 이 이유는, 까닭은 같은 단어가 많이 들어간 일기가 건강에 좋다 하니까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 일기 같은 것도 너무 사진 위주로만 꾸미지 말고 글로 일기를 가능한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을은 언제나 풍성하고 고요함을 주지만 돌아오는 11월 가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통령 선거와 여러 가지 발의안으로 가득 찬 투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잘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하고 싶은 많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그리운 친구들이 더욱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위 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지내시면서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함 속에서 좋은 일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10월 첫 문턱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